혹시 여러분의 몸이 깨닫지도 못한 채 관절을 서서히 파괴하고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매일 해오던 그 긴 산책이 70세 이후에는 실제로 여러분의 몸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의학 연구자들은 최근 노년기의 과도한 걷기가 조용히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연골퇴행을 가속화하며 심지어 조기 노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몇 분 동안 저명한 노인병 전문의들이 대신 권장하는 5가지 필수 활동을 공개하여 여러분의 수명을 문자 그대로 늘리는 동시에 관절을 보호하고 이동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로빈 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서울에 사는 73세 은퇴 회계사로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 10,000보 걷는 엄격한 규칙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산책이 자신의 건강에 모든 면에서 옳다고 믿으며 산책을 완료하곤 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의사 선생님은 항상 활동적으로 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로빈 씨는 쇠약하게 만드는 무릎 통증과 사라지지 않는 비정상적인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전문가와 상담했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매일의 긴 산책으로 인한 과도하고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그의 무릎 연골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표면에 지속적으로 가해진 충격은 전신의 만성염증을 유발하여 그의 노화 과정을 가속화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로빈 씨는 누군가 더 일찍 말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손상시키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로빈 씨가 너무 늦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을 공유하겠습니다. 70세 이후 과도한 걷기 대신 집중해야 할 5가지 중요한 활동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목표 지향적인 근력 운동. 70세 이후에는 걷기만으로는 근육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위험할 정도로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적절한 근력 운동 없이는 매년 근육량의 3.25%를 잃을 수 있으며 이는 근감소증이라고 불리는 상태로 노화를 극적으로 가속화합니다. 미국 스포츠의학대학은 최근 운동 형태로 걷기만 하는 노인들이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노인에 비해 근육 퇴화 속도가 2배 빠르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노인 의학부서의 오동현 박사는 70세 이후 걷기만으로는 근육량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이는 장수, 균형 및 신진대사 건강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경고합니다. 목표 지향적인 근력 운동 없이는 노인들은 허약함, 낙상 및 독립성 상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부산에 사는 75세 은퇴교사인 김동현 씨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수년 동안 매일 2마일 걷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걷기 운동에도 불구하고 김동현 씨는 식료품을 나르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활동에 점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에 따른 그의 근력 감소를 노티스트하고 그를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진단은 분명했습니다. 규칙적인 걷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근육량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의사는 간단한 근력 운동 루틴을 일주일에 3번 처방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김동현 씨는 다시 쉽게 식료품을 나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을 되찾았고 그의 골밀도 검사 결과는 놀라운 개선을 보였습니다. 김동현 씨는 수년 전에 걷기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많은 쇠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3번 15분 근력 운동 세션으로 시작하여 주요 근육 그룹에 집중하세요. 서 있는 것이 어렵다면 앉아서 하는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의자 스쿼트를 시도해보세요. 단순히 앉은 자세에서 일어섰다가
천천히 다시 앉는 것을 8, 10회 반복하세요. 상체 근력을 위해서는 수프캔이나 가벼운 아령을 사용하여 8컬을 8, 10회 반복하고 2세트 실시하세요. 다리 근력을 위해서는 앉아서 다리 뻗기를 시도해보세요.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씩 쭉 뻗고 3초 동안 유지한 다음 내립니다. 각 다리로 10회 반복하세요. 아령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체중만으로도 충분한 저항을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울퉁불퉁한 근육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신진대사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중요한 마른 조직을 보존하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일이나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당장 이 운동을 시작하세요. 소중한 근육량이 더 손실되기 전에 말이죠. 균형 집중 운동. 여기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무서운 통계가 있습니다. 낙상은 70세 이상 성인의 부상 관련 사망 원인 1위이며 적절한 균형 훈련 없이 울퉁불퉁한 표면에서 걷는 것은 낙상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하지만 균형 감각은 어떤 나이에도 올바른 운동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메이오 클리닉의 신경과 의사이자 균형 장애 전문의인 김수연 박사는 많은 노인들이 운동으로 걷기에만 전적으로 집중하고 특정 균형 훈련 없이는 실제로 낙상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의 전용 균형 훈련은 70세 이상 노인의 낙상 위험을 최대 45%까지 줄여주며 이는 걷기만으로는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스나치텔노의 감소입니다. 인천에 사는 78세 할머니인 오수연 씨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매일 동네를 산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수연 씨는 엉덩이 골절로 이어지는 심각한 낙상을 경험했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그녀의 물리치료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오수연 씨의 걷기 운동은 지구력을 유지했지만 균형 시스템을 보존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복 후 오수연 씨는 특정 균형 운동을 일상에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가 실수로 깔개에 걸려 넘어졌을 때 향상된 균형 반응 덕분에 넘어지기 전에 몸을 가눌 수 있었습니다. 오수연 씨는 친구들에게 그 균형 훈련 덕분에 또 다른 엉덩이 골절을 피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걷기만으로는 균형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즉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밍고 스탠드로 시작하세요. 튼튼한 의자나 조리대 위에 손을 얹고 한쪽 발을 땅에서 약간 들어 올리세요. 10초 동안 유지한 다음 발을 바꾸세요. 익숙해지면 더 오래 유지하거나 손 지지대를 줄여보세요. 다음으로 발 뒤꿈치에서 발끝까지 걷기를 시도해보세요. 각 걸음마다 발 뒤꿈치를 반대쪽 발의 발가락 바로 앞에 놓으세요. 마치 외줄 타기를 하는 것처럼 10걸음 동안 걸으세요. 벽이나 튼튼한 가구를 손이 닿는 거리에 두세요. 마지막으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앉았다 일어서기 전환을 연습하세요. 이것은 핵심 균형 근육을 강화합니다. 매일 3회, 5회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운동은 5분도 차에 걸리지 않지만 생명을 바꿀 수 있는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파괴적인 낙상 후 균형 훈련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시작하세요. 이 운동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때 말이죠. 3. 관절 건강을 위한 유연성 운동. 특히 딱딱한 표면에서 장시간 걷는 것은 노화된 관절에 위험한 압축력을 생성하여 연골 마모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반복적인 스트레스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관절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 정형외과 저널은 유연성 운동을 하는 노인들이 걷기 운동만 하는 노인보다 관절 퇴행이 60% 적다는 포괄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존스 홉킨스에 저명한 류마티스 전문의인 윤재준 박사는 걷기가 관절 건강에
항상 유익하다는 미신은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유연성 운동 없이는 걷기가 실제로 관절염 변화를 가속화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걷기가 관절을 보호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퇴행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대구에 사는 76세 은퇴 우편 배달부인 김재준 씨는 수년 동안 매일 3마일을 걸었습니다. 꾸준한 운동에도 불구하고 김재준 씨는 심한 고관절 통증을 겪었고 결국 고관절 치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정형외과 의사는 수년간 콘크리트 우편 배달로와 은퇴 후 아스팔트 위를 걸었던 것이 그의 관절 퇴행을 가속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수년 동안 관절 유연성 운동을 해온 김재준 씨의 아내인 오지혜 씨는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고관절을 유지했습니다. 김재준 씨는 현재 회복의 일환으로 매일 유연성 운동을 하고 있으며 이 간단한 동작들이 제 고관절을 보존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실천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드러운 고관절 돌리기로 시작하세요. 의자 뒤에 서서 지지대를 잡고 한쪽 무릎씩 작은 원을 그리며 돌리세요. 각 방향으로 10회씩 돌립니다. 다음으로 어깨 돌리기를 하세요. 양쪽 어깨를 10회 앞으로 돌리고 10회 뒤로 돌려 상체 유연성을 유지하세요. 발목 유연성을 위해서는 의자에 앉아 발로 알파벳을 그리세요. 발목을 가능한 모든 범위로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척추 회전을 하세요. 의자에 앉아 팔을 가슴 위에 교차시키고 천천히 상체를 돌려 각 어깨 너머를 보세요. 이 운동은 올 7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걷기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중요한 관절 유연성을 보존해 줍니다. 오늘부터 이 루틴을 시작하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예방한 통증과 보존한 이동성에 감사할 것입니다. 4. 지속적인 걷기 대신 인터벌 걷기. 지속적인 장시간 걷기는 동일한 관절과 근육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는 미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70세 이후에는 이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점점 더 해로워집니다. 하지만 더 현명한 걷기 방법이 있습니다. 응용생리학 저널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인터벌 걷기, 즉 더 빠른 속도와 더 느린 속도를 번갈아 가며 걷는 것이 동일한 평균 속도로 지속적으로 걷는 것에 비해 심혈관 결과가 30% 더 좋으면서 관절 스트레스는 줄어듭니다. 스탠포드 의과 대학의 심장 전문의이자 운동 전문가인 최나영 박사는 같은 속도로 지속적으로 걷는 것은 노화된 관절을 손상시킬 수 있는 반복적인 스트레스 패턴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벌 걷기는 이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신진대사적 이점도 제공합니다. 많은 노인 환자들이 전반적으로 걷는 시간을 줄이면서 인터벌을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관절을 보호하면서 심장 건강을 실제로 개선한다는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수원에 사는 74세 전직 간호사인 김나영 씨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걷기 운동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매일 지속적으로 걷는 대신 일주일에 3번 인터벌 걷기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김나영 씨는 무릎 통증이 크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으며 그녀의 피트니스 트래커는 심혈관 지표가 개선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나영 씨는 전에는 총 시간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을 걷는데 수년 만에 가장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많은 걷기가 실제로 저에게 해를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왜 아무도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즉시 실천해야 할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길고 지속적인 걷기를 일주일에 3번 인터벌 세션으로 바꾸세요. 먼저 3분 동안 부드럽게 워밍업 걷기를 하세요.
그런 다음 약간 더 빠른 속도로 30초 걷기와 부드러운 속도로 90초 걷기를 번갈아 가며 반복하세요. 운동 수준에 따라 8회 반복합니다. 쉬운 속도로 2분 동안 쿨다운으로 마무리하세요. 전체 세션은 지속적인 걷기에 소비할 수 있는 45일 60분에 비해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관절에 가해지는 총 충격 스트레스를 최대 60%까지 줄이면서 뛰어난 심혈관 이점을 제공합니다. 내일 아침 첫 인터벌 걷기 세션을 시작하세요. 일주일 말까지 관절이 그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마음몸 연결 수련. 여기 대부분의 노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산만하게 걷는 것은 70세 이후 인지기능 보존에 필수적인 중요한 신경학적 이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움직임 없이는 받을 수 있는 뇌 건강상의 이점에 극히 일부만 얻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 움직임 수련은 규칙적인 걷기보다 뇌 보호 효과가 최대 300% 더 높습니다. UCLA 메디컬 센터의 신경과 의사이자 뇌노화 전문가인 김민수 박사는 정신적 참여 없이 단순히 걸음수를 채우는 것은 뇌 건강에 대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신체 감각과 움직임에 주의를 집중하는 마음 챙김 움직임이 신경 연결과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를 크게 증가시켜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는 70세 이상 환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만큼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광주에 사는 77세 은퇴 엔지니어인 이민수 씨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매일 산책을 포함한 활동적인 생활 방식에도 불구하고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을 노티스했습니다. 신경과 의사와 상담한 후 이민수 씨는 일주일에 3번 태극권, 즉 마음 챙김 움직임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이민수 씨와 그의 가족 모두 그의 기억력과 처리 속도가 크게 향상된 것을 노티스했습니다. 그의 신경과 의사는 태극권의 마음 챙김적인 성격이 이전의 걷기 운동 루틴에서는 결코 활성화되지 않았던 신경 경로를 활성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수 씨는 걸음수는 채웠지만 제 나이에 절실히 필요했던 뇌 건강상의 이점을 얻지 못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 의자 가까이에 편안하게 서서 7분짜리 간단한 마음 챙김 움직임 루틴으로 시작하고 3번 심호흡을 하세요. 숨쉬는 감각에 완전히 집중하세요. 그런 다음 숨을 들이쉬면서 천천히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고 숨을 내쉬면서 내리세요. 움직임 동안 근육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발에서 발로 천천히 체중을 옮기면서 압력 변화와 균형 조절을 노티스하세요. 마지막으로 머리를 좌우로 부드럽게 돌리면서 스트레칭과 움직임 감각을 완전히 느껴보세요. 매일 이 루틴을 완전한 주의를 기울여 수행하세요. 텔레비전이나 방해 요소는 없어야 합니다. 이 간단한 수련은 규칙적인 걷기에서는 완전히 놓치는 신경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오늘부터 이 뇌보호 수련을 시작하세요. 매일 지연될수록 인지적 레ser브를 강화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제 70세 이후 과도한 걷기가 왜 조용히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신 집중해야 할 5가지 필수 대안을 정확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목표 지향적인 근력 운동은 신진대사와 독립성의 필수적인 근육량을 보존하고, 균형 집중 운동은 생명을 위협하는 낙상을 예방하며, 유연성 운동은 걷기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인터벌 걷기는 관절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뛰어난 심혈관 이점을 제공하며, 마음몸 수련은 중요한 뇌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변화는 여러분의 황금기의 건강 궤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적의 활력과 독립성을 가지고 인생의 이 단계를 즐길 자격이 있으며 이제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오늘부터 실천할 이 5가지 활동 중 어떤 것을 시작할지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노인을 위해 특별히 구원된 노화 방지 운동에 대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70세 이상인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그들의 삶에 문자 그대로 수년을 더하고 그들의 세월에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